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9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 드렸던 프로토와 농구 승호패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농구와 배구, 축구 시즌을 맞아 프로토 조합픽이 꾸준하게 적중하고 있고 승호패 다수의 회차에서 조합픽이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으로 검증된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NBA 농구 조합픽까지 받아보시려면 VVIP 등급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는 직접 마이애미전을 승리하면서 4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파올로 벤케로가 31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앤서니 블랙과 데스먼드 베인이 49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얼마 전 부상에서 복귀해 부진을 이어가던 제일런 석스도 16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력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발목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프란츠 바그너는 가벼운 훈련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이번 토론토전은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올 시즌 토론토와의 첫 맞대결에서 원정에서 한 점 차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올랜도고 지난 시즌부터 토론토만 만나면 접전 구도 속에서의 패배를 많이 당했던 올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기 막판까지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직전 경기 길었던 연패를 끊었고 벤케로와 베인, 블랙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의 슛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3인방이 제 몫을 해준다면 충분히 홈에서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토론토는 직전 뉴욕전을 패배하면서 4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브랜든 잉그램이 27득점을 올렸고 스카티 반즈가 17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RJ 베럿과 임매뉴얼 퀴클리, 뉴욕 출신의 2명의 선수가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부진했던 게 패배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베럿과 퀴클리는 최근 토론토의 연승 주역이었을 정도로 활약이 좋았는데 친정팀 뉴욕을 상대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핵심 벤치 선수들도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한 토론토입니다. 다만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직전 뉴욕전은 선수들 전반적으로 야투율이 너무 떨어지는 경기였고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올랜도를 상대로 4연승을 거두고 있는 토론토이기 때문에 직전 경기처럼 야투율이 바닥을 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올랜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올랜도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직전 토론토전 대승을 거두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치러진 11경기에서 2승 9패를 기록했을 정도로 이번 달 흐름이 좋지 않았던 뉴욕인데 최근 4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연승 구간 팀의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1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수비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 4위까지 상승하면서 공격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오지 아누노비와 조시 하트의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전 센터 칼 앤서니 타운스의 득점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다소 부진했던 미칼 브리지스가 직전 경기 30득점을 기록하면서 슛감을 끌어올린 건 뉴욕에겐 희소식이 되겠고 올 시즌 이미 포틀랜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던 뉴욕이기 때문에 18승 6패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자신들의 홈에서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것 같습니다. 원정팀 포틀랜드는 직전 워싱턴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포틀랜드지만 최근 3연패에 빠지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팀의 에이스 데니 아브디아가 지난 토론토전과 보스턴전에 부상으로 결장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고, 직전 워싱턴전에는 아브디아가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체 워싱턴에게 덜미를 잡힌 포틀랜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이미 홈에서 뉴욕에게 패배를 당했던 포틀랜드고, 지난 몇 시즌간 뉴욕을 상대로 연패를 기록 중인 포틀랜드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오클라호마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디펜딩 챔피언 OKC를 상대로 나름 대등한 경기를 펼쳤던 뉴올리언스고, 얼마 전에는 서부 2위인 난적 샌안토니오까지 잡아냈을 정도로 경기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팀의 에이스인 자이언 윌리엄슨이 3경기 연속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 기록했을 정도로 폼이 올라왔고, 트레이 머피 3세는 직전 경기 OKC의 강력한 수비에 고전하면서 얕은 한조를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득점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2경기 연속으로는 부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루키 데릭 퀸과 데뷔 2년차 이브 미시 같은 팀의 젊은 빅맨들이 골밑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1월 24일에 있었던 멤피스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지난 시즌부터 이어오던 멤피스전 연패를 끊어낸 뉴올리언스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멤피스는 직전 샬럿전을 패배하면서 4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14경기 기준 3승 11패로 흐름이 좋지 않은 멤피스고, 팀의 에이스 자모란트를 비롯해 핵심 포워드인 산티 알다마까지 여전히 부상으로 인해 결장을 이어가면서 전력 누수가 심한 멤피스입니다. 올 시즌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상대 전적 2승 1패로 앞서 있는 멤피스지만 승리했던 2경기 모두 투포제션 이내 접전 구도 속 진땀승이었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1월 24일 경기에서는 홈에서 뉴올리언스에게 6점차 패배를 당했던 멤피스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뉴올리언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뉴올리언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닉스는 직전 브루클린전 넉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딜런 브룩스가 26득점을 올렸고, 센터 마크 윌리엄스도 27득점을 기록하면서 골밑에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팀의 에이스 데빈 부커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 결장을 이어가고 있고, 제일런 그린 역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득점력이 있는 부커와 그린 모두 결장 중인 만큼 공격보다는 수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피닉스인데, 실제 올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7위로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얼만큼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요일 홈에서 동부 1위 디트로이트와 경기를 갖고 토요일 다시 홈에서 클리블랜드전을 치르는 백투백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피닉스고, 홈 백투백이긴 하지만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3승 4패로 다소 고전했던 만큼 이번에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LA 레이커스전을 승리하면서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8승 2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3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특유의 공격력이 살아난 클리블랜드입니다. 특히 에이스 도노반 미첼의 폼이 상당히 좋은데, 미첼은 1월에 출전한 14경기에서 평균 29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어시스트도 평균 6.4개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경기 리딩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주전 가드 다리우스 갈랜드가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데뷔 2년차 가드인 제일런 타이슨이 갈랜드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기 때문에 백투백 일정을 치르는 피닉스를 상대로 클리블랜드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덴버 너게츠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덴버는 직전 디트로이트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부동의 에이스인 니콜라 유키치가 여전히 부상으로 인해 결장을 이어가고 있고,
얼마 전 부상에서 복귀했었던 에런 고든도 다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장기 결장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주전 가드 자말 머레이와 팀의 신성 페이튼 왓슨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인해 전력 누수가 큰 덴버고, 게다가 금요일 워싱턴전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클리퍼스전입니다. 원정팀 클리퍼스는 직전 유타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고 최근 10경기 기준 9승 1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2월 말부터 흐름을 제대로 탄 클리퍼스인데 12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치러진 19경기에서 무려 16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가 클리퍼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레너드는 12월 평균 29.8득점에 이어 1월에도 평균 득점 28.1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폼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덴버전도 레너드가 갑작스럽게 결장만 하지 않는다면 클리퍼스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LA 클리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타는 직전 골든 스테이트전을 패배하면서 4연패, 최근 10경기 기준 2승 8패,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팀의 에이스인 라우리 마카넨이 복귀를 했고 최근 출전한 2경기에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이번 브루클린전은 휴식 차원에서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난 클리퍼스전 휴식을 취했던 키온테 조지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에서 별 문제 없이 경기에 복귀했기 때문에 이번 브루클린전은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스 마카넨이 결장하는 건 아쉽지만 이미 올 시즌 브루클린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던 유타고, 당시 경기에서도 키온테 조지가 29득점을 올리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만큼 이번 홈 경기도 조지가 활약해준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브루클린은 직전 피닉스전을 패배하면서 6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12경기 기준 1승 11패,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은 브루클린이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과 디펜시브 레이팅 모두 29위일 정도로 공수 모두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브루클린은 금요일 덴버 원정 이후 토요일 유타 원정을 떠나는 원정 백투백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이번 경기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유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팀 컬러가 확실히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먼저 홈팀 골든 스테이트는 스테픈 커리를 필두로 3점슛 위주의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고,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3점슛보다는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케이드 커닝햄과 제일런 듀렌의 투맨 게임을 통해 상대팀의 페인트 존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팀입니다. 최근 골든 스테이트는 지미 버틀러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면서 프론트 코트가 약해진 상황이고, 드레이먼드 그린과 알 호포드가 신장이 크지 않은 언더사이즈 빅맨이기 때문에 디트로이트의 빅맨 제일런 듀렌이 골스의 페인트 존을 무난하게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골든 스테이트는 홈에서 경기력이 확실히 살아나는 팀이고, 커리뿐만 아니라 3점슛이 능한 슈터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 3점슛 야투율에 따라 얼마든지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점슛의 골든 스테이트와 2점슛의 디트로이트, 서로가 자신들의 장점을 어느 정도 잘 살린다고 가정한다면 상당히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멤버십 주소를 누르시고 토토부장 유튜브 채널로 이동하신 뒤 보이시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창원 LG와 울산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LG는 직전 디비전을 연장 접전 끝에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한 가지 소득은 있었던 LG인데 바로 팀의 에이스인 칼 타마요가 직전 경기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15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이번 모비스전을 앞두고 예열을 마쳤다는 점입니다. 용병 아셈 마레이도 꾸준하게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골밑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양홍석이 부상으로 결장 중이지만 유기상과 양준석, 허일영 등 나머지 국내 선수들이 힘을 내주면서
1위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LG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모비스를 상대로 3전 전승을 기록 중인 LG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선수들이 활약해준다면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모비스는 직전 소노전 무려 45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팀의 연승을 이끌고 있었던 용병 레이션 해먼즈가 직전 경기 극심한 야투난조를 보이면서 3득점에 그쳤고, 국내 선수 에이스인 서명진 역시 8득점으로 부진하면서 소노에게 가비지 패배를 당한 모비스입니다. 박무빈과 조한진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에이스 원투펀치의 부진을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LG를 상대로 3전 전패를 기록 중인 모비스고, 직선 소노전 충격적인 대패와 더불어 연승 흐름이 끊긴 만큼 이번 원정 경기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LG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부산 KCC와 서울 삼성의 경기입니다. 홈팀 KCC는 직전 SK전을 패배하면서 4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패 구간 팀의 평균 실점이 97.5점일 정도로 수비가 무너진 상황이고, 반면 팀 평균 득점은 76.5점에 그치면서 공격 역시 풀리지 않고 있는 KCC입니다. 다만 1옵션 용병 숀롱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허웅과 허훈, 송교창이 돌아오면서 최준용을 제외한 핵심 국내 선수 대부분이 부상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이들의 경기력이 올라온다면 언제든 반등이 가능한 KCC입니다. 올 시즌 삼성을 상대로 2승 1패, 상대 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앞선 3번의 맞대결 모두 허웅과 허훈, 송교창 3명이 동시에 뛴 적이 없기 때문에 용병 숀롱을 필두로 이 국내 선수 3인방이 힘을 내준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삼성은 직전 정관장전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용병 앤드류 니콜슨이 32득점 9리바운드 맹활약을 펼쳤고, 저스틴 구탕도 16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최근에는 캐렘 칸터의 출전 시간을 늘리면서 칸터 중심의 경기 운영을 자주 했었던 삼성이지만, 직전 경기는 팀의 원년 에이스인 니콜슨이 활약해주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니콜슨과 칸터 두 용병의 폼이 올라왔기 때문에 용병 원투펀치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최근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KCC를 상대로 삼성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서울 SK와 고양 소노의 경기입니다. 홈팀 SK는 직전 KCC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 수요일 EASL 경기 승리까지 포함하면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KBL 기준으로 7승 3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SK고, 주중 EASL 경기를 소화하면서 체력 부담이 있겠지만 최근 EASL 이후 치러진 KBL 경기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빡빡한 일정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용병 자밀원이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최근에는 알빈 톨렌티노도 득점력이 올라오면서 화력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살아난 SK입니다. 안영준이 부상으로 결장 중이지만 김낙현과 오재현이 제 몫을 해주고 있고, 특히 루키 에디 다니엘이 신인다운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코트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노전도 SK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소노는 직전 모비스전 45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이정현이 23득점을 기록했고, 용병 네이던 나이트도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재도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특히 최근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강지훈도 15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최근 소노의 상승세는 바로 이 강지훈이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강지훈은 3점슛 능력을 갖춘 빅맨 자원이고 득점력뿐만 아니라 스크린과 리바운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팀의 살림꾼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노는 용병 빅맨인 모츠카비추스를 영입하면서 골밑 보강에 성공했고, 이 선수는 당장 SK전부터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노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SK의 승리와 더불어
손호 쪽 이변 대비도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샬럿 호네츠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샬럿은 목요일 기준으로 직접 멤피스전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연승과 더불어 최근 10경기 기준 7승 3패, 흐름이 좋은 샬럿이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1위일 정도로 공격력이 물이 오른 모습입니다. 디펜시브 레이팅도 4위일 정도로 수비도 준수한 샬럿이고 최근 브랜든 밀러를 필두로 라멜로 볼과 마일스 브리지스, 루키 콘 크니플까지 주전들 모두가 두 자릿수 득점을 꾸준하게 기록하면서 고른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난적 샌안토니오를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휴스턴전을 승리하면서 최근 7경기 5승 2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팀 에이스 빅터 웬바냐마가 28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디에런 팍스와 스테폰 캐슬, 백코트 듀오가 34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벤치에서 출전한 켈든 존슨과 루키 딜런 하퍼가 33득점을 합작하면서 휴스턴의 벤치를 압도했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최근 분위기는 홈팀 샬럿에 비해 다소 밀리는 샌안토니오지만 웬바냐마의 폼이 올라오고 있고 샬럿은 빅맨진이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웬바냐마가 활약할 여지가 충분한 만큼 샌안토니오가 샬럿의 상승세를 꺾을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3위로 수비가 좋은 샌안토니오이기 때문에 샬럿의 물오른 공격력을 탄탄한 수비력으로 막아낸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샌안토니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샌안토니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애틀란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시카고전 석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홈경기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파스칼 시아캄이 20득점을 기록했고 앤드류 네마드와 에런 니스미스가 32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벤치에서 출전한 베네딕트 메서린과 제이 허프가 25득점을 합작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베네딕트 메서린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베테랑 TJ 맥코넬도 벤치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최근 경기력이 다소 살아난 인디애나입니다. 올 시즌 애틀란타 상대로 2전 전패를 기록 중이지만 올 시즌 거둔 12승 중 9승을 홈에서 기록한 인디애나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애틀란타는 목요일 기준으로 직전 보스턴전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연승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7위까지 상승했을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고 있는데 특히 CJ 맥컬럼과 루크 캐너드 같은 베테랑들이 벤치에서 출전해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얼마 전 트레이 영을 워싱턴으로 떠나보내면서 제일런 존슨이라는 젊은 에이스를 중심으로 세판 짜기에 들어간 애틀란타인데 맥컬럼과 캐너드 같은 베테랑들이 젊은 선수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이미 인디애나를 상대로 2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애틀란타이기 때문에 금요일 휴스턴전에 결장했던 제일런 존슨과 오니에카 오콩구가 이번 경기 정상적으로 출전만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애틀란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애틀란타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이 두 팀은 영상을 제작 중인 금요일 오전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금요일은 시카고 홈에서 일요일은 마이애미 홈에서 연전을 치르겠습니다. 금요일 경기 결과는 이번 코멘트에 반영할 수 없지만 11월 22일에 있었던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마이애미가 시카고를 상대로 원정에서 36점 차 대승을 거뒀었고 마이애미는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도 다소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금요일 경기에서 시카고는 조시 기디가 결정했던 걸 보면 아직까지 기디가 100% 몸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마이애미는 백업 빅맨인 켈렐 웨어까지 부상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홈코트 2점을 달려 마이애미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마이애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멤피스의 코멘트는 3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뉴올리언스 원정을 떠났다가 일요일 홈으로 돌아와 미네소타와 경기를 치르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멤피스의 백투백 성적은 2승 4패로 백투백 경기에서 다소 고전했었기 때문에 난적 미네소타를 상대로 고전이 예상됩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목요일 기준으로 직전 댈러스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다소 부진했지만 2옵션 줄리어스 랜들이 31득점을 기록했고 벤치 에이스 나즈리드도 23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1월 중순 한때 5연패를 기록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였던 미네소타지만 다시 연승 흐름을 타고 있고 올 시즌 멤피스와의 맞대결에서 한 번 패배했지만 당시 경기에서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에드워즈가 정상적으로 출전만 한다면 백투백 일정을 치르는 멤피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토토 승호패 9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